돈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달러가 많이 올라가서 달러 투자하셨던 분들 슬슬 이거 좀 찾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달러 투자한 이후에 과연 우리가 그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부과가 되고 우리는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차익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환차익이란 환율 가치 상승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달러에 1,000원의 달러를 환전했어요. 그리고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쉽게 계산할 수 있죠. 1,200원에서 1,000원을 뺀 200원의 환차이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과연 200원에 대한 환차익은 어떤 세금을 내는지 6가지 투자 유형에 따른 환차익 과세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융상품마다 과세되는 그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달러를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환차익에 따른 세금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을 보니까 안 내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한 6가지 중에서 2가지만 내는데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투자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실물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환전을 해서 내가 그 실물 화폐를 집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차익이 발생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은행에 가서 원화로 환전했을 때 내가 달러원 환율이 1,100원일 때 환전을 했는데 1,300원으로 올라갔다. 그럼 그 200원에 따른 환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달러 예금 많이들 가입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데 달러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차익에 세금을 내는지 정리해보죠. 은행에서 달러 예금을 가입하여 만기가 됐을 때 이자와 환차익을 얻게 되죠. 2가지의 수익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발생이 됩니다. 이자 소득은 15.4%,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 14%에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1.4% 부과돼서 15.4%라는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런데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로 달러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달러 예금으로 내가 예금 상품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에 따른 이자 소득세는 발생을 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로는 요새 해외 채권도 투자 많이 하시는데 투자자가 원화 또는 달러 혹은 투자하려는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을 해서 해외 채권에 투자할 시에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자, 그리고 매매 차익, 환차익 3가지가 있죠. 채권이 이자가 주는 채권이면 이자 당연히 발생하고요. 또 내가 10,000원에 이 채권을 샀는데 그 가격이 30,000원으로 올라가는, 그럼 너무 좋겠네요.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매매 차익도 발생을 하고요. 내가 해당 통화, 그러니까 달러로 만약에 이 채권을 샀다면 그 환차익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샀던 가격과 그 팔 때의 가격이 다를 테니까요. 물론 무조건 환차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달러가 반대로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환차 손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가정은 환율이 오른 것을 가정을 한 겁니다. 이 가운데 채권의 이자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에만 세금을 납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3가지 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가운데 이자 소득만 세금을 납부한다라는 거고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 앞에서 예금하고 동일하죠. 15.4%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만 원천 징수되고 매매차익이나 환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서 세금을 내지 않고 종합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4번째로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를 또 2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케이스마다 또 다르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가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달러로 직접 투자할 때는 또 수익을 여러 가지로 향유해 볼 수 있죠. 매매에 따른 차이, 그리고 배당 수익, 여기에 환차익, 이 3가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투자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은 배당 수익에 해당하는 배당 소득,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 해외에서 바로 원천 징수가 되고 추가로 국내에서도 과세되게 됩니다.
헷갈리시나요? 두 가지로 경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에서 내가 만약에 계좌를 직접 만든 경우와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서 투자할 때 이게 다르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에서 계좌를 직접 만들었을 때는 배당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배당 소득을 포함한 다른 금융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은 환차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환차익은 다른 금융소득이 여기 환차익에 해당되므로 환차익을 포함한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차익과 환차익, 여기 안에 내가 100달러의 이 주식을 샀어요. 그때 당시에 환율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100달러가 200달러가 되고 그리고 환율이 1,300원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100달러, 여기에서 300달러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합해서 이익으로 전체 이익으로 집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섯 번째, 해외 펀드로 투자할 때는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투자자가 해외 펀드를 투자해서 얻은 수익,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이자 혹은 배당 소득, 매매 차익 등을 포함을 하겠죠. 이 얻은 수익을 원천별로 과세 표준을 반영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도 배당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펀드를 원화로 투자하고 나중에 원화로 환전해서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펀드를 가입했을 때 달러로 받지 않죠? 우리는 원화로 이걸 환전을 하기 때문에 환전해서 원화로 받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수령을 할 때 원화로 받는 그 부분이 환차익을 함께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환차익도 배당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펀드 투자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물론 환차 손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지 않겠죠.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객펀드의 경우에는요. 외국의 현지 법에 따라서 운용되는 펀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별도로 등록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여객펀드라고 합니다. 주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혹은 현저하게 낮은 국가나 지역에 설정을 하게 되고 여객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이후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때도 본인 직접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 펀드랑 여객펀드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환전을 해서 나중에 환전해서 원화로 우리가 수령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개인이 자기가 투자금을 본인이 직접 원화로 환전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 나중에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또 일반 해외 펀드와 달리 투자자 개인의 책임하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환차익을 여객펀드 수익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달러 투자할 때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 팁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연금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연금 계좌를 해외에 투자하게 되면은 이 환율 측면에서 특히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해외 펀드 투자로 얻은 수익이 15.4% 배당 소득세 내야 한다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걸 해외 펀드 투자를 연금 계좌를 통해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연금이 인출될 때까지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인출될 때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연이 되는 거예요. 즉 투자하는 동안은 펀드를 사고 팔고 해도 세금이 당시에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55세 이후에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일시금이 아니라 10년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3.3에서 최고 5.5%의 낮은 연금 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15.4%를 내야 하는데 요거를 10년 이상의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에서 5.5%의 낮은 연금 소득세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중도로 만약에 내가 이 펀드를 해지하고 인출을 할 때는 기타 소득세 16.5%, 15.4%보다 조금 더 높은 16.5%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환차익 관련된 내용을 표로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환차익과 세금, 제가 6가지 투자 유형을 말씀드렸죠. 요 달러 예금이 아니고 예금입니다. 오타가 있었나요? 투자 유형에 따라서 과세되는 부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4가지인데 달러를 실물로 보유했을 때는 없다. 달러 예금도 환차익 관련해서 세금 없다. 해외 채권도 환차익 관련해서 세금 없다. 해외 주식인 경우에는 수익 250만 원 초과 시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말씀드렸죠? 매매 차익과 환차익이 더해져서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된다.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로 15.4% 과세, 그리고 여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표로 한 번에 정리하니까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내가 세금을 환차익 관련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현명하게 잘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달러 투자에 따른 환차익 세금을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즘에 달러가 많이 올라서 좋으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전자이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유용한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